친정에 얘기하자니 걱정하실 것 같고 또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부끄럽고 자,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하소연하십니까? 무언가 객관적 조언을 좀 듣고 싶을 때 이 심리학 콘서트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오늘도 이 시간 위해서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아주 어려운 사연이 있습니다. 항상 이 관계일 때가 저는 가장 어려운 사연인 것 같은데 이 사연 들으시고 좀 현명한 해결책 두 분이 좀 내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취해 주신 분들께서도 야, 이 경우가 만약에 나에게 닥친다면 혹은 내 주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주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이혼하셨고요. 일남 일녀를 혼자 키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형편도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자꾸만 저희 남편에게 돈을 좀 요구하십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때마다 용돈 겸 생활비 겸 드리는 이 남편의 마음. 저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한 푼도 못 보태주셨지만 제가 오히려 어머니 한복해 입으시라고 돈을 드리고 왔을 만큼 처음엔 저도 어머니의 형편을 이해했고 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닙니다. 그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돈을 요구하시는 횟수가 좀 늘었고요. 심지어 이 손 아래 시누이 자동차 사는데도 좀 보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저 없을 때 아들한테만, 그러니까 제 남편에게만 살짝 하십니다. 남편이 저 몰래 여동생 차 사는데도 얼마를 보태준 걸 나중에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식당 하려고 하니까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 결혼 1년 차인 저희에게도 큰 돈이죠. 더구나 요즘 식당 했다가 잘 안 돼서 1년 안에 문 닫고 망하는 집 얼마나 많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이라뇨.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 착한 남편은요. 어머니가 살아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한 번만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마음이 여립니다. 엄마가 혼자 고생해서 남매를 키웠다면서 늘 어머니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출 5천만 원은 저 몰래 약간씩 용돈 드리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돈 저는 분명히 못 받을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가깝죠?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고 시어머니도 계속 이렇게 저희에게 의지하려고 하신다면 아이 낳는 거 솔직히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 그 빚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그럼 우리는 언제 저축하고 아이 키웁니까?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생활비 드리는 거 하겠다. 하지만 대출 5천만 원 절대 안 된다. 앞으로도 대출은 안 된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나 아이 낳는 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날 이후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우리 부부는 냉전 중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느냐. 아들이 돼서 한 번은 대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남편이 어머니, 그러니까 홀어머니죠. 홀어머니에게 너무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많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거절하지 못하는 부탁 중에 너무 큰 이른바 대출 5천만 원이 지금 걸려 있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연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그 곽지연 리포터의 그 시민분들의 반응 한번 좀 들어보고요. 두 분의 도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잘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입장되면 거절을 쉽게 못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남편이 혼자가 아니고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는 우리도 부담이 되는 돈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래면 줘야죠. 그걸 왜 줘? 왜 주긴 왜 줘. 아, 내가 봤을 땐 시어머니 습관이야, 습관. 손아래 시누이면 자기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사야지.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건 완전히 진짜로. 일정 부분은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에 대한 학대지. 며느리도 살아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 또 차 사달라 그러면 여기는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놓고 언제 살아. 이번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라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해줘야지. 겪어봤잖아. 아버님이 한 번만 달라 그랬어. 한 번 해주면 몇 번째야. 해줘야죠. 나를 키웠으니까 해줘야지. 당연히 그 부모 된 도리지 그게.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해주면 어떡해. 어떤 경제적인 욕을 너무 의지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어머님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아들 힘든 것도 생각을 하지만 그 며느리가 힘든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얘는 괜찮겠지. 그런 거예요. 진짜로. 부모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 도와가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 도운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요. 조금씩 저기 하면서 참고 살면 다음에 지금 젊었을 때는 금방이잖아요.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뎌내면 훌륭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시민분들도 같이 싸우십니다. 두 분께서 해줘야지 부모님인데 어떻게 해줘 이렇게 싸우시는데 저는 이 사연 처음 보고는 그걸 왜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이제 혼자 이렇게 어렵게 키운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힘들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살짝 들기도 하네요. 두 분은 이 사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뭐 참 남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게 키우신 그 어머님을 잘 아는 아들 입장은 참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꼭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직접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훨씬 그렇게 쉽게 얘기를 또 못합니다. 어머니 못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는. 그러니까 뭐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도리라는 게 그 도와주는 게 진정으로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그죠? 누가 망설이겠어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이 정말 이번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방법이 없잖아 있을 텐데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듯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건 뭐 거의 습관 같다고 얘기하시면 참 고민스러운 거죠. 저는 지금 이 아내분이 결혼 1년 차시거든요. 1년 차이 너무 많은 거를 그래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괜찮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이 사연을 쭉 들으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혼할 때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드렸고. 돈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보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야 되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신혼부부인데 우리나라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저출산 진짜 심각한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의 가정을 먼저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초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기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잃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둥바둥 살으면 뭐해? 남편이 나 몰래 뒤로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시누이 뭐 집 산다고 보태줘. 차 산다고 보태줘. 또 사업자금 또 대달라고 보태줘.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거죠. 지금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은 만약에 계속 이 상태대로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자세면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던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도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리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거죠. 시누이 차 사는데 돈을 보태주고 그죠? 그것도 몰래. 시어머니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하신다고 도와주고 물론 이 두 분이 직업이 어떻고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연배로 봐서는 거의 60대 가까이 될 거 아닌가요? 네, 70 가까이. 네. 그런 마당에서 다시 식당을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도리를 떠나서 좀 지나친 부담이라고 봐서 전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네. 최후의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정말 남편이 도저히 너무 착해 빠져서 마음이 약해서 못하면 네. 이 며느리가 네.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냥 악역 한번 하셔야죠. 예. 악역이라고 예. 하면 못된 며느리 역할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네. 다른 며느리에서의 도리 그죠? 이건 하지만 5천만 원 그죠? 네. 그리고 뭐 대출 해드려도 어떻게 갚을지 상환 능력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요것만큼은 어머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거 거절하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위험한 게 못된 며느리 역할을 하면 네, 네. 남편을 충분하게 내 입장과 동의를 얻지 않거나 친밀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견이 네. 좀 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못된 며느리 역할을 하면 아예 그쪽의 남편이 야, 내 아내에 대해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그쪽과 연합할 확률이 높아요. 시댁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런 남편이면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그 전 단계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략이. 그러면 지금 1년뿐이 안 됐고 가지고 네. 있는 돈이 많으면 모르지만 돈이 없어요. 네, 대출 받아서 줘야 되니까. 예, 이분도 네.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네. 부모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약간 우유부단하잖아요. 저기 장모님이나 네. 장모님이 돈이 어렵다고 네. 예를 들면 이분 뭐 무슨 서방 이제 이거 있잖아요. 김서방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5천만 원. 1억이 필요하네. 집을 사야 되는데. 똑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자네가 도와줘야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막막하거든요.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의 그 범위를 정해야 되고 네. 아내의 그 현명한 거에 같이 보태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살고 이랬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함께 하는 건 좋은데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좀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남편한테 만약에 제가 아내면 당신 너무 착한 사람인 거 알겠고 효자인 거 알겠어. 그렇게 계속 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저는 이혼할 것 같아요. 아니 나 몰래 여동생 차 사는데 돈 보태줄 정도는 뭐 20만 원, 200만 원도 아닌 것 같고 꽤 많은 돈을 아마 좀 보태준 것 같고 5천만 원도 지금 이렇게 결혼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거는 같이 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연에도 보면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냉전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충격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 아니면 이혼하겠다가 정말 본인 마음에도 없는 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네, 뭐 정말 어떤 젊은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하면 난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못된 며느리 역할, 악역을 한번 해보시라는 건 마지막 수단인데 그 이전에 남편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남편이 차마 그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하겠다. 그리고 결혼 1년밖에 안 되는 새 섹시한테 제가 그 역할을 맡겼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정말 완전히 원천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전제가 그래서 남편하고 동의가 있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게 전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부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한 여자, 강한 여자, 나 없이 살 여자, 너 어디 살아봐라 이런 마음에 억하심정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남편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여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당신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 악역이라는 게 남편도 속을 악역이 아니라 남편과는 다 충분히 이야기가 된 상황이죠. 당연하죠. 느닷없이 가서 폭탄 발언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분란을 더 일으키는 거고요.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그 역할을 계속 부탁하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 못하고 또 딴 말하고 했을 때는 나 이렇게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서로 어느 정도 묵인하에 그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알았어 이제 안 그럴게라고 했는데 몰래 뭐 비상금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를 나중에 적발하게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례가 이분이 30대 초반 주부인데 이런 사례로 초기 과정, 그러니까 결혼 1년 차에서 7년 차 요 정도에 오시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사연으로 많이 옵니다. 예, 뭐 용돈 문제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줬다 몰래. 이건데 저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입장을 만약에 바꿔도 남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 상하고요. 만약에 아내가 나 모르게 처갓집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나하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모님한테 돈이 간 것을 통장으로 확인했다. 이랬을 때 남편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야, 이 남편은 아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아내가 그렇게 악역을 한번 한 경우에 분명히 아마 그 엄마와 여동생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짜 오빠 이러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얘야, 너 그렇게 착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 분명히 합니다. 이 집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 집에 엄마와 여동생에게 뭐라고 나는 얘기를 하면 좋습니까? 나라는 게 이제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없었을 때는 거기에 휩쓸려서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야, 내 아내는 진짜 나쁜 여자구나. 내가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은 이 남편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독립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이 휘둘림을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켜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고 앞으로 돈을 모았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먼저 재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스스로가 좀 판단이 서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 여동생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느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나하고 같이 상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돼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그런 예를 들어서 험담이나 원망을 들을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하고요. 그러면 정말 예상되는 질문 이루죠. 그 감수하셔야 되고요. 남편한테는 정말 내가 아들로서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은 계속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당신 입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리를 해야 도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계속 상의하고 이제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 범위가 이 30대 초반의 아내가 감당하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죠. 오빠 공부시키느라고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한지 알잖아. 오빠 때문에 나도 대학 못 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남자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할 도리를 아직도 못했고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죠? 몰래 돈을 지불줄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부부가 좀 합의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도 아마 그랬죠. 그 명예퇴직한 남편 그죠? 막 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정말 당신이 오히려 가장으로서 성실한 그 부분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게 필요하듯이 못된 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죠? 당신은 착한 아들이고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효자라는 점도 분명히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찍 남편과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고생하셨던 그 어머니 지켜보는 그 아들의 입장도 조금 좀 공감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건가 자꾸 당신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우리 문제로 끌고 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남편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마 모르지만 보나마나 저 호러머니가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아마 심리적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러 투자들을 아마 집중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걸 뻔히 이 아들은 얼마나 힘들게 키워오신지를 아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대출 5천만 원 갚는 것 힘든 것보다 엄마가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또 생각되어지는 거는
우선 며느리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못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힘들다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이거에 대해서 아둥바둥한지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고 돈 좀 해와라 이러면 그동안에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못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다 줬으니까 항상 돈이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네. 돈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알려주시는 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빚이 있고요. 지금도 대출이 이렇게 있고요. 결혼할 때 이렇게 했고 정말 한 달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이런데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이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들이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힘든 거는 또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니?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 그것도 몰랐네. 그래서 또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알려줘야 돼요, 현실을. 예. 그나마 이 아내분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만한 뭐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거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시어머니한테 우리 차 사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혹은 대출 5천만 원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닌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